예, 오늘은 사기꾼 남매 때문에 사기를 당해 승소하고도 한 푼도 못 받는 사연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제 집이 이것들이 뺏어가는 집이 지금 50억이 넘어요. 상업지역이 돼서. 근데 저는 안산 지하방을 곰팡이 나고 밑에 물이 차가지고 장롱이고 오시고 지금도 계속 제습기로 빼지 않으면 안 돼요. 20년 동안 소송해온 한상준 씨를 소개 올립니다. 예, 오늘의 사회를 맡아주실 노희망유니온 본부장 박경용 씨를 소개합니다. 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상준님은 사기당할 당시에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면서 살고 계셨나요? 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여 남편이 사준 대지 54평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살고 계시면서 2, 3층은 모두 월세를 놓고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돈 걱정을 안 하고 풍족하게 살고 계셨죠? 네. 한상준님은 이화자, 이봉태 남매에게 속아서 삼성생명으로부터 1992년 2월 30일경 금 1억 8천만 원을 대출 받으셨는데 한상준 씨의 근린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셨나요? 네. 그 대출금을 호남식품 및 사주 겸 연대 보증인인 이봉태, 이화자가 반환치 않아서 결국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고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네. 한상준님은 대출 사기를 당해 장장 20년 동안 소송을 한 결과 가해자 이봉태, 이화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죠? 네. 처음 어떻게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었는가요? 91년경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던 홍기림이라는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졌고 또 가정사의 고충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내던 중 그 홍기림 아줌마가 그 호남식품, 그러니까 이화자 이봉태가 운영하는 미역 사업 호남식품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이 회사는 호남 지역에서는 아주 튼튼한 회사니 걱정 말고 만나라고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봉태는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이 제 부동산을 빌려주면은 월 이자를 3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끈질기게 요구를 했으며 이제 지금 그 냉동 공장 2,000평이 토지와 대지가 다 호남식품 땅이라고 저한테 속였습니다. 그럼 아무 걱정이 없고 지금 농수산유통공사에 1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도 상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갚으면은 저를 1순위로다가 그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화자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걸 꼭 좀 대출을 써서 좀 잠시 좀 쓰게 해달라고 사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대출 보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삼성생명 본사 로비에서 대출 담당자 직원을 소개받았고 별다른 상담도 없이 대출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명하던 중 이봉태는 서류 든 가방을 강진에서 깜빡 잊고 왔다 그러면서 항공편으로 강진에 갔다 올 테니 월요일 날 이 사무실에서 10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이 되니까 이 대출 서명한 것을 이제 취소하려고 직원에게 이제 말을 했더니 그 직원이 그때 거기가 여의도 삼성생명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 건의 대출 담당입니다라고
자기가 이것을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서류를 자기가 이제 보관을 한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봉태는 강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엔 제가 몰랐는데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몰랐는데 간다고 하면서 2층에 가서 융작과에 가서 2층에 숨어 있었고 대출 서류에 서명했을 때는 1층 로비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층에 융작가 사무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첫날 92년 11월 28일 날 갔었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는 사실은 대출 담당을 이름도 몰랐는데 6년 만에 이제 본사에 가서 알아가지고 만나서 물어봤더니 2층 융작가에 그 이봉태가 숨어 있다가 제가 나간 다음에 내려와서 이화자하고 같이 대출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네. 예. 한 여사님은 당시 대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그 서류가 완벽하게 저한테도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고 또 이봉태가 서명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출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봉태하고 서창민은 만나보지를 못했고요. 을지로 사무실에 호남식품 사무실에 이화자를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하면서 물어봤더니 이화자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 서창민이가 많이 수고를 해서 대학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커미션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출을 도움받을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출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내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항의를 했더니 이화자가 하는 말이 급하게 대출을 받고 해서 이렇게 썼으니 죄송합니다마는 중부시장에 상인들과 함께 낙찰계를 들어놨으니 염려하시지 말고 낙찰계를 받으면은 삼성생명에 원금 1억 8천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모두 지불을 하고 제 부동산을 다 해지해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늘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태와 서창민을 만날 길이 없고 이화자가 못 만나게 빼돌렸기 때문에 실제 사주는 그때 당시에 이화자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사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봉태는 바지 사장이었고 서창민이는 이제 아들이고 그 이사로 있지만 그래도 다 이화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화자가 그 서창민을 좀 만나게 사정을 해도 어떻게 대연진 대출이 됐느냐 좀 알고 싶어서 서창민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삼성생명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에 정말 수도 없이 갔습니다. 여의도 삼성생명에 가면은 그 2층 융작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여러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하면서 제가 가서 도대체 이 대출권, 호남식품의 대출권의 대출 담당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좀 이름 좀 알고 서류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면은 거기 그 삼성생명 직원들이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가 소유자인데 대출을 했는데 어떻게 대출을 했는지 서류 한 장 구경도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예, 한상윤님은 1997년도에 우에 이화자, 이봉태 남매를 북부지검에 강제 면탈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화자의 사위가 되는 서강석의 힘에 의해 패소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 검사 후배라고 하여 제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언니하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항의를 하니까 변호사님이 가해자들이 하나갑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했고 하나갑 의원은 북부지원 검사장하고 친구였던 관계로
검사장에게 부탁하자 제가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 화자는 처음부터 남의 토지를 임차받아서 미역 냉동창고 건물을 짓고 호남식품을 설립한 후 공장을 담보로 7억 4천만 원을 1순위로 대출받고 이어서 5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나 사업 실패로 호남식품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져서 부도 위기에 처하자 소위 피해자를 꼬셔서 삼성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였다는 것이죠. 예. 이 화자의 사위는 지금 송파구청장 서강석이고 이 화자에 따른 이화여대를 졸업해서 유학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이 화자의 아들 서창민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나요? 네. 이 화자 남매는 1994년 10월 30일경 호남식품이 부도 처리되었는데도 같은 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994년 11월경 4억 3,939만 9,603원을 대출받았고 동년 12월 경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1억 2,312만 2,739원을 대출받아 총 5억 6,352만 2,342원을 담당자와 짜고 사기 대출받아 사용했나요? 네. 가해자 남매들은 유철조와 짜고 호남식품의 사기 경매로 유철조에게 넘긴 뒤에 경매 입찰 보증금 6,510만 원을 호남식품에서 대납하고 이 봉태가 지명하는 사람을 이사로 등기 이전해주고 대리 응찰의 대가로 유철조가 호남식품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상호 약정을 하였습니까? 네. 1995년 10월 20 장흥지원으로부터 경락 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이 화자 남매는 유철조에게 주식 인수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응찰의 대가인 금 7,500만 원의 지불을 이행하지 않자 유철조가 경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한 사실이 있었죠. 네. 이에 당황한 호남식품 측이 그 얼마 후에 유철조에게 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1995년 11월 20일 제1식품 주식회사로부터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항고 취하를 하게 한 후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자 1995년 10월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나요? 네. 1994년 10월 30일 호남식품이 부도 처리되었는데도 같은 해 1994년 11월에서 12월경 수차례에 걸쳐서 대출금을 교부 받았던 점을 보면 이 봉태 남매들을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죠. 네. 이화자의 아들은 소창민이고 이화자의 딸 서경애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은행거래는 서경의 명의로 한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들이 상호 공모하여 제 돈을 변제하지 않고자 회사도 명의 변경하였으나 다 친일청 명의로 대표이사도 했습니다. 유한회사 호남식품은 이봉태, 이화자에 의하여 인수된 회사로서 호남식품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제1수산회사가 호남식품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유철조에게 낙찰받게 한 후 우리 남매들은 자신들이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였다는 것이지요. 네. 이 화자 남매는 호남식품의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실질적 소유주도 동일하며 형식적으로는 제1수산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동일한 회사라는 것이네요. 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구조단장 조남숙 대표님의 도움으로 2012년경 소장을 제출했으며 승소 판결문에 기한 채권 금 2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나요? 네. 이 소장에 보면 호남식품 회사가 제1수산과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호남식품에서 제일수산으로 경락 대금으로 이범준 명의로 입금이 되었는데 이범준은 이화자의 사돈이며 이화자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이 봉태 및 이 화자를 상대로 1995년경에 고소를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96 고단 2970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징역 1년 6월에 형이 확정되어 징역형으로 이 봉태가 살고 나왔나요? 네, 이 화자의 사위가 되는 서강석은 현재 송파 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서강석 구청장은 1981년 행정고시 합격하여 서울시 공직자로 2015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공직에 퇴임한 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지낸 바 있죠. 네,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시청 기획조정과장, 서울시 행정과장, 서울시 주택과장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비서행정관, 서울시 비서실장, 성동구청 부구청 등을 거쳐서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하였나요? 네, 서강석 구청장은 2022년 6월 1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구청장에 당선되었나요? 네, 한상준 씨는 사법연대 2012년경 회원으로 가입하여 단체 도움으로 이 화자, 이 봉태를 사기 파산죄로 고소한 결과 구속은 되지 않고 고작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은 결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말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예, 단체까지 나서서 구속하라고 했는데 서광석 백이 작용했는지 고작 집행유예만 선고했네요. 더더욱 재판장은 법정에서 갑자기 그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 피해자의 길을 죽이고 겁을 줬네요. 네,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 명칭만 변경하여 가해 사기꾼 남배가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2023년 12월 4일에 소장을 제출해서 재판을 해보았으나 1심, 2심, 대법까지 패소하셨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95년부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을 시작해서 2016년 1월경까지 소송을 해본 결과 승소를 다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봉태 이화자 서창민은 타인의 명예로 지금도 호남식품이 제일수산이고 제일수산이 호남식품 미역공장입니다. 그런데도 갚지 않고 이봉태 하는 말은 지가 구속됐으니까 안 갚아준다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끝으로 한상준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사법정의 국민연대 구조단장 조남숙 대표님의 판결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들어본 바 같이 우리나라는 힘있고 빼 있어야만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유전무죄, 무존유죄라고 다 해유되고 있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법부가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나쁜 놈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응징해야만 이 사회가 정직하고 바른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상준 사건도 또 판결에도 보면 당연히 여러 문서들을 보면 우리가 이겼어야 했어. 마지막 사건도. 그 사건이 마지막으로 이겼더라면 우리는 그 당시 한 4억 내지 5억은 받았어야 돼. 법률적 계산으로만 해도. 지금 50억이 넘지만 그 당시 2억 5천 정도 우리가 청구했으니까 이자 뭐하고 다 계산하면 5억이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패소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또 신이 하늘이 도와줬는지 그 엉터리 판결 받은 지 딱 9년이 됐어. 한 1년이 시효가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일반인들은 못해.
제가 우리 단체만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은 5년인데 그 시효도 지났어. 그럴 때는 판사 상대로 개인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10년 안에 하면 돼. 근데 딱 9년이 됐는데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서 다시 한다라면 판사, 가해자 남매들, 그 이화자, 이봉태, 또 거기에 사위, 딸, 아들까지 다 피고로 넣어가지고 그냥 가족들을 소통하는 거야. 그걸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또 새로운 판사가 이 판사를 후배 판사가 판결하는 그런 사건이 되지만 우리 단체에서는 이런 일을 해내야지만 사법개혁이 되고 국민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힘을 내서 다시 소장도 제출해가지고 그들을 응징하고 그 뒤에서 다 원격 조종한 서강석 구청장을 우리가 바르게 응징하도록 하고 여러 시민들이 그 서강석 구청장한테 적극 항의 전화를 해주셔서 이 억울한 이 자식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소송하느라고 도리어 돈만 다 날리고 있는 돈, 연금 나오는 것마저 다 날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남의 재산 강탈해가지고 나쁜 짓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놈, 그러다가 그런 놈들이 의친이 돼가지고 우리 서민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응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딸 김건희인데 거기는 모녀 사기꾼이다 그러죠. 근데 여기는 남매 사기꾼이야. 남매 사기꾼. 근데 여기는 저기 사이가 걸려들었어. 윤건희도 사이가 걸려들었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끔 돼 있는데, 예, 우리 서강석 씨도 청산 구청장님도 책임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청장에서 끝이 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될 것이고, 서창민 역시 고대를 나왔어. 고대 조직이 얼마나 막강해요. 근데 그 조직에서 아마 쫓겨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쁜 놈들을 유튜브 통해서 파헤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도록 우리 단체가 새해 다가오는 해부터 여러분들과 더 멋지게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서강석이가 이명박 시장으로 있을 때 시청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만나기로 요청을 했는데 만나주기는커녕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한상준이가 다시 서강석이를 찾아오고 면회 신청하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그때 즉시로 구속 수사관들을 거기 아주 포진 근무토록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자와 이봉태를 만나면 너네 사이가 날 구속한다고 그랬지. 또 지금도요. 서강석이가 송파구청장이 됐는데 구속시킬까봐 무서워서 못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나요. 전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고 억울하고 저는 저 사시는 거 지금 보시면요. 한상준 씨는 혼자 아들을 기르며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화자와 이봉태 남매를 만나면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들은 친분을 쌓은 뒤 대출 보증인을 부탁하며 한상준 씨의 믿음을 악용했습니다. 대출금으로 제공한 서류는 곧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한상준 씨는 그들의 속임수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부동산을 잃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끈질기게 법정 싸움을 하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화자와 이봉태는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고 한상준 씨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누군가의 불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과의 밀접한 연결고리 속에서 진실이 묻혀버린 사회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한상준 씨가 겪은 고통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 젊은이들이 엄청 적극 지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을 척결해야지만 미래 세계는 정말 정직한 사회가 되고 자살 인구도 죽이고 그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제 사건 가지고 판사놈이 엉터리 판결을 했어요. 딱 10년이 안 넘었어요. 그놈을 필요로 하고 또 허위 변론한 변호사, 상대방 변호사 다 그 뭐 법무법인 대륙 아주 유명한 변호사 대법관들만 있는 포진에 있는 그 대법관 측에 있는 변호사 하고 학교하고 다시 소장 냈더니 의정부 법원의 부장판사였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판사야. 그놈이 그 즉시 옷 벗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소송하면 돼요. 국민들이 안 해서 그래.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해봤자 또 힘이 없어 또 질 거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유튜브로 폭로한다라면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함부로 잡아가지도 못하고 누구도 그걸 함부로 선을 악의와 갖고 누명 씌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법혁명의 유튜브 통해서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화이팅! 화이팅!